시민을 이기는 시장이 없고 구민을 이기는 구청장이 없습니다. 사회적 자본을 축적을 하고 공동체를 좀 복원하는 거에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문제는 이 과정이 절대적으로 많은 시민들과 주민들의 토론과 공감을 코로나보다도 몇백 배, 몇천 배 더 강력한 10년 동안 뭐 워낙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들이 교차시켜져서 오세훈 현 시장님께서 이제 1년 정도의 임기를 가지고 이거를 다 뒤로 돌리시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마 청년수당도 내년에 이제 계속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몇 가지는 이미 시민들께서 그 체감도가 굉장히 높아서 개인적인 스타일에 따라서 뒤로 돌리기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청장님도 계시지만은 25개 자치구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조로 봐서는 이제 그대로 간다. 이제 근데 몇 가지 상징적 언어로 이제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긴급 토론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과정에서 저는 앞으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 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치는 당사자가 둘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역 시민사회나 이제 지역 주민 공동체가 여전히 상당히 취약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안고서 지난 10년 동안 협치를 했던 거고, 여전히 이제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시민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아까 여러 번 나왔던 것처럼 뭐 보수 진보와 관계없이 그 자체를 볼륨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특히 지금 이제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는 지역 공동체와 그 상호 부조 관계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데, 모든 보수적인 시민 단체, 뭐 또는 진보적인 개혁적인 시민 단체든 관계없이 그것에 대한 일정한 합의를 모아 나가고, 정치권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시민사회에 대한 또는 지역 공동체에 대한 존중을 함께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이제 협치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풀뿌리 민주주의나 이제 결사체 민주주의나 어떤 공론장 민주주의를 상당한 정도로 진화를 시켰는데, 앞으로 또 추가적인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 관점에서는 그게 일종의 이제 전환에 관련된 이슈인데, 오히려 이제 오세훈 시장님도 기존에 있는 것들은 받아들이고 그 위에 전환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이슈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 그게 보수든 진보든 다 공감대가 있지 않을까. 앞으로는 전환과 관련해서 이제 15분 시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정신이나 이제 원칙이나 이런 것들, 아직까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끌어들이면서 우리가 기후위기도 대처하고 녹색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문제는 이 과정이 절대적으로 많은 시민들과 주민들의 토론과 공감을 이루지 않으면 전환이 이루기 되게 어렵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전환은 도시 자체를 전환해야 될 뿐만 아니라 도시에 사는 시민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전환이 동반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내 삶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나의 공감과 나와 나의 이웃들의 공유와 토론, 참여, 결정 뭐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지난 10년의 성과를 다지지 않으면 전환은 제가 볼 때는 가능하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목들을 좀 잘 살펴서 방향을 잡고, 또 특히 내년 뭐 이제 1년도 안 남았는데 지방선거에서는 이런 이제 기존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플러스 전환까지가 충분히 논의되고 그런 것들이 공약에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코로나로 2년 동안을 난리를 치고 있어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이번 코로나19가 잠잠해져도 내년에, 내후년에 또 뭐가 올지 불안해서 이제는 바이러스와 함께 산다는 전제하에 삶의 방식과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 두 번째는 코로나19는 약과다. 기후위기가 지금 이미 우리 삶에 깊숙이 훅 들어와 있다.
그리고 기후위기는 코로나보다도 몇백 배, 몇천 배 더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재난을 몰고 올 거다. 이건 다 얘기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재난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전제로 놓고 협치는 어떻게 가야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명확하고 또 옳다라고 보여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확인한 거는 기초단체가 유능하게 움직이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속에서도 저는 똑같이 훨씬 더 그 역할의 중요성이 증명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초, 또 기초 내부에서는 동, 그 다음에 마을, 점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터 중심으로 권한이 분권화되지 않고서는 재난사회를 견딜 수 없다. 이건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면은 제도와 시스템과 또 기업과 산업과 어마어마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전환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힘듭니다. 특히 없는 사람들이 더 힘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서 어떻게 챙길 거냐. 이 돌봄의 과제가 대단히 시급하게 와 있고요. 나아가서는 탄소를 줄이는 일이 온 국민이 해야 되기 때문에 동네에서 시작되지 않으면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린 뉴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거는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총동원 수준의 참여를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로 총동원 수준의 참여가 되려면은 참여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협의하고 그로부터 직접적인 삶의 혜택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른바 참여의 효능감들이 즉각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즉 저는 동네 마을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구축되지 않고서는 참여는 그냥 슬로건으로 끝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가 이후에 협치 정책을 설계한다면은 바로 동네 중심의 재난사회 속에서 없는 사람들도 그럭저럭 살아낼 수 있는 회복력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라는 관점에 초점을 두고 모든 정책 수단들을 그쪽으로 집중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짜는 게 협치의 이후 버전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민간협치, 서울시 민간협치라고 하는데 서울시정 차원에서의 민간협치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여기 지금 쭉 구청장님과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인 25개 구청이 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좀 내용을 더 이제까지 해왔던 걸 더 심화시키고 주민자치가 됐던 다른 영역 이런 것들을 더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서울시는 25개 구의 이 사업들을 예산과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가져가면 되리라고 봅니다.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그죠? 여러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그게 또 광역자치단체의 그 역할인 거고 좀 서울시의 협치의 그 방향성 이걸 다시 또 뒤에 되돌린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생각하기조차 이거 행정학을 전공한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완전히 세계적으로도 봐도 그동안 그 서울시가 이런 혁신 사례와 관련돼서 찬사를 받고 있었고 이러한 그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마당에 이걸 돌린다라고 하는 건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사회적 자본을 축적을 하고 공동체를 좀 복원하는 거에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그리고 이러한 것은 다 그 사업 주체별 영역별로 얼마든지 자잘못을 점검하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토론이라든지 수기가 할 준비가 돼 있고 하자고 이야기하는데도 이걸 하지 않고 계속 혼자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내던지는 보도 자료 배포 형식으로만 가니까 갑갑한 거죠. 아니면 정말 협치적 관점에서 초기에 얘기했던 것처럼 대화를 하자는 겁니다. 점검을 같이 해보다든지 이러한 차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치의 실패 사례를 들어보시면
시민을 이기는 시장이 없고 구민을 이기는 구청장이 없습니다. 저는 협치의 기본 정신은 민과 관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거지만 오히려 적극적으로 민의 입장에서 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 새로 이제 보궐선거로 되셔서 저렇게 행동하고 계시지만 아무리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자기를 뽑아준 유권자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구청장들하고 잘 협의하지 않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 역시 옳지 않은 거죠. 협치하려면 서울시정이 구정이다, 뭐 구정이 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하고 협의해야죠. 저는 협치를 하더라도요. 이제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충분히 소통하려고 하는 관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서투른 협치의 방식으로는 협치를 성공시킬 수 없다는 걸 느낍니다. 이제는요. 협치하더라도 SNS 시대이기 때문에 신속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협치에 대한 소통의 과정 중에 토론은 길게 하고 하더라도 결정은 그 SNS에서 이미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론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빠른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협치의 성과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계속 협치를 발전시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뒤숭숭하고 어수선하고 또 의기소침도 하고 그런 분위기가 좀 사실이고 또 화도 나고 그런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10년 동안 했던 게 만만치 않습니다. 진짜로 수많은 주민들, 시민들의 참여의 경험이 고스란히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제도 타이트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거 그렇게 한꺼번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여와 제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혁신 주체들, 사람들 동네마다 진짜 많습니다. 진짜로. 이게 10년의 우리의 피땀이고 또 공무원과 시민들과 많은 분들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낸 거고요. 이 내용도 보면은 다 사람들 돌보고 공동체 챙기고 지구 지키는 일이었어요. 그야말로 기후위기 시대, 재난사회에 진짜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위기 극복의 씨앗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은 소규모고 시범사업 수준이고 군데군데 있어서 그렇지 이거를 잘 끌어모아서 그야말로 전면적으로 그 다음 단계로 올려놓으면은 진짜로 훌륭한 위기 극복의 힘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각계의 영역들이 조금 융합적으로 공론을 벌이고 또 그런 성과들을 가지고 오 시장님하고도 조금 이렇게 격식을 가지고 토론을 해도 되지 않을까? 또 그 정도로 또 응하시지 않을까? 기대도 조금 해봅니다. 네.